알죠, 환자씨.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의료 상식. 안 대표 후엄마의 알자 환자씨. 어느덧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꿀팁을 좀 배워볼까요? 오늘은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 본인 부담 상한제? 이름부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본인밖에 못 알아들었어 지금 그 많은 단어 중에. 감이 본인, 하나도 안 나, 본인. 어떤 제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조금 이제 좀 쉽게 설명하면 네. 연간 건강보험 적용되는 의료비 상한제. 연간 건강보험 적용되는 의료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급여라고 해서 환자가 100% 다 내는 거. 그죠? 요거는 빼고. 영수증을 이렇게 봤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이 있고 비급여라는 란이 또 있잖아요. 네. 그건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급여는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고 네. 건강보험 적용되는 의료비만 이 적용 대상인 이 의료비를 이제 그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을 10개로 나눠요. 10개로. 어떻게 나누냐?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잖아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네.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누고요. 네. 그래서 이 분위마다 상한 금액을 다 정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막 천정부지로 막 병원비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질병, 이제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그럴 때 뭔가 상한 이렇게 탁 커트해 주는 거거든요. 너무 반가운 제도이기도 한데요. 상한 해준다는 건 뭐냐면 상한까지는 환자가 부담하고 상한 이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나한테 거죠. 부담이 그 위로는 없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보통 이제 이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면 결국은 치료는 잘 끝났는데 네. 나중에 이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가게가 좀 이렇게 파탄 나다든지 계층 하락을 해서 뭐 메디컬 푸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메디컬 푸어 들어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이제 병원비 때문에 좀 힘들어지신 분들 갑자기. 맞아요. 예. 이제 그런 계층 하락을 막기 위해서 메디컬 푸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제도가 도입되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 매년 몇 분이나 이 제도로 이렇게 혜택을 보세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를 하니까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5만 명? 5만 명. 어떤 규정이지? 많다는 거지, 적다는 거지? 이 형정이 안 되는 지금 숫자를 이야기하셔가지고. 아, 정말요? 예. 더 많아요.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 100만 명이 넘어요? 166만 명. 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네요. 그럼 금액도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66만 명이 2020년도에 네. 기준으로 했을 텐데 그때 이 본인부담 상한제 수혜를 받은 총 금액이 네. 2조 2천억. 조야. 조요. 억도 넘어가네요. 조 단위네요. 엄청난 혜택이 혜택. 근데 그러니까 자칫 잘못했으면 그 2조가 넘는 돈을 개인이 부담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대한 병에 걸렸다면. 근데 너무나 좋은 제도네요. 어찌 네, 보면. 엄청 좋은 제도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뒤에 하겠지만 이 좋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또 알자 환자스에서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그렇죠. 있으시군요. 그렇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공부해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알죠, 환자씨. 자, 그러면 기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0분위 10개의 이게 유형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게 있고 그리고 이 유형마다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아마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여기 나오고 그렇죠. 있는. 이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아니,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몇 어려워요. 퍼센트에 들어가나. 그래야 또 기준점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다 거요?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 물어보면 되나요? 저는 몇 퍼센트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 1577에 1000번. 전화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해서 네. 본인부담 상한제 잡는다 바꿔달라고 해서 직접 물어보면 돼요. 아니면 찾아가면 되죠. 그럼 상한 기준은 매년 같은 거예요? 아니 달라져요. 너무 소비자 달라져요. 물가를 계속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 이제 현재 기준으로 하면 1분위는 83만 원, 그리고 10분위는 598만 원이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소비자 물가가 반영되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렇군요.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이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달라지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그때 매년 이렇게 잘 알아보셔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득 분위하고 상한액은 네. 1분위는 저소득층, 그리고 상한액이 좀 낮고 10분위는 고소득층, 그다음에 상한액이 높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왜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거든요. 알죠, 환자씨.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거 쉬워요, 뭘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돼서 그냥 나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지. 하긴 근데 제 계좌번호를 알아야 더 주실 거 아니에요. 네. 먼저 이제 그냥 나는 이런 거 잘 몰라. 그러니까 나는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의료비를 1년 동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쓰면 그거를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다 이렇게 이제 다 통계를 내요. 통계 내서 이 환자가 속한 분위의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게 있다. 그러면 돌려주겠다고 통보문, 안내문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 우편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여기 보면 이제 필요한 환자의 정보하고 계좌번호를 다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알려주는 방법이 직접 가서 알려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뭐 우편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냥 팩스도 가능하고 그다음 전화로도 알려줄 수 있어요. 우선은 우편함을 잘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1차적으로. 그리고 우편물을 계속 보내도 이 우편물 잘 안 보는 것도 많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안 보고 이렇게 지로서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던져놓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 요즘 친절히 전화도 해주거든요. 근데 또 아시겠지만 전화 잘 안 받잖아요. 그쵸. 낯선 전화번호 어머 잘 이거 안 낯선 받겠죠. 전화다. 이거 광고일 것 같아. 그래서 넘기시잖아요. 광고가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갑자기 뭐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보이스피싱 같아서 전화 끊고 하는 경우 있고 이렇게 해서 못 받을 수도 안 있어요. 받아요. 건강보험공단이 가급적 줄여주기 위해서 계속 그 우편물도 보내고 계속 전화도 하지만 그래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 해요.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그렇죠. 3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 한대요, 여러분. 그렇죠. 1년에 2조 2천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어쨌든 166만 명이 나눠서 갖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3년 지나서 그 금액 이러면 못 받는다. 이러면 당연히 너무 억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편으로도 할 수 있고 직접 가서도 할 수 있고 뭐 이메일로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신청을 꼭 해야 되니까 대상자가 됐다는 걸 통보를 잘 받으시고 꼭 3년 안에 신청을 하셔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네요.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을 준비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알죠, 환자씨. 이제 신청을 잘 했어요. 그래서 돈을 돌려받게 될 텐데 그러면 통장으로 이렇게 돈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부담 상한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방금 이야기한 거는 사후 환급형. 1년 동안 의료비를 다 그 총계를 내서 1년 뒤에 이제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이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이제 요 사후 환급형이고 사전 급여형도 있어요. 사전 급여형이요. 이게 약간 사전이라고 하는 거라면 네. 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받는데 내 분위의 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가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이야기하면 병원에서 나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빨리 돈을 못 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부담이 그렇죠. 돼서. 네. 그런 분들한테는 참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이제 같은 병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은 병원에서 쭉 치료받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소득 분위의 상한액을 계산하기가 되게 수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죠. 알죠, 환자씨. 본인만 이 서류를 낼 수 있나요?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원래는 환자 본인이 청구해야 되는데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치매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인지력이 진짜 그렇죠. 없으실 수도 있고 이런 누워있을 경우에는 수도 있고. 그 가족 중에 직계 좀비소,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네. 자녀들이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가족들도 있어요. 뭐 삼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환자 위임장하고 환자의 신분증을 첨부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대상에 속하는지 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좀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환급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환급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고요.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환급 신청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곳에 꼭 들어가가지고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예. 알고 있어야 하니까. 알죠, 환자씨. 오늘은 이름은 조금 어려웠지만 알고 보니 아주 좋은 제도였던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또 더욱더 좋은 예. 꿀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대표와 후엄마의 알자 한자씨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